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인데요. 이번에 시대별로 모아서 문제풀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패턴과 나오는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고대 시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대를 볼 텐데 고대 시대는요. 전체 50문제 중에서 한 7문제, 8문제가 꾸준히 지난 3년 동안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14% 정도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죠. 그리고 여기 내용이 그렇게 지금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시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내용이 다소간에 좀 분량이 많아요. 요거 한 번에 정리해 놓고 나오는 어떤 빈출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대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가왕의 업적이라고 나오죠. 지금 고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워낙에 여러 나라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시기별 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업적, 시대별로 구별할 수 있는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과 그 해당 왕의 업적 정리해 놔야겠죠. 네, 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백제, 신라, 고구려가 언급이 되고 있고 체제를 정비했었던 시기의 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고구려의 이 왕이 불교를 수용하고 중국의 전진에 사신도 파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은 고구려의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은 고구려의 체제를 정비한 사람이고요. 불교를 들여와서 수용을 하고 전진에 사신도 파견을 하고 그리고 불교를 들여올 때 순도라고 하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들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소수림 왕의 업적으로 맞는 것을 골라볼게요. 선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도읍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한 거죠. 국내성이면은 현재 중국 쪽입니다. 한반도 바깥쪽에 원래 고구려 수도가 있다가 그러다 안쪽으로 내려오죠. 한반도 안쪽으로 쑥 들어오는 평양으로 천도한 사람은 고구려의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남진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죠. 1번은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2번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한 것은 소수림왕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불교 수용이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답은 2번입니다. 네,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3번 서안평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서안평은 중국의 영토고요. 중국의 요동 지역에 있었던 서안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한 사람, 이 사람은 미천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구려 왕, 미천왕의 업적이 되겠고요. 요것도 아니죠. 4번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연가는요. 고구려 연호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어느 시기인지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소수림 왕 뒤에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수림 왕 뒤의 시기니까 요것도 아니겠죠. 자, 5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왜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 때 업적이죠. 광개토. 네. 이 오답 선지를 통해서도 어느 시기에 어떤 왕의 업적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죠. 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앞선 5번 선지하고 연결이 되는 자료네요. 이 왕이 보병과 기병 병사를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이 군대는 고구려 군대랍니다. 고구려에서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했을 때의 왕, 이 광개토 대왕 때 얘기죠. 광개토 대왕 시기에 매물 마립간이 요청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외적이 그득하였다. 외적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걸 요청을 했던 거죠. 고구려군이 막 도착하니 외적이 퇴각을 하고 추격을 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예전에는 신라 매금이 몸소 고구려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서 명을 받던 적이 없었는데
여기 블라블라블라 나오면서 조공을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브 앤 테이크로 이제 군대를 보내주고 나중에는 신라 쪽으로 깊숙하게 관여를 또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탐구 활동 골라보겠습니다. 1번 백강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 백강 전투는요. 요거는 백제가 망했을 때 이 전투가 벌어졌었던 지역의 일부입니다. 백제가 마지막으로 전투했었던 그 지역의 일부기 때문에 지금 앞선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요걸로 탐구활동 요거 해볼 수가 없겠고요. 2번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안동 도호부는 뭐냐면 이 도호부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쪽에 설치했었던 관청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동 도호부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고구려 땅에다가 당나라가 설치하려고 했었던 관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에 언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앞선 시기는 광개토 대왕 시기입니다. 전성기 시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멸망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활동 자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원인을 알아본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것은 상황이 이제 조금 더 백제를 부흥시켜 보고자 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 광개토 대왕 시기하고 한참 안 맞습니다. 더 한참 뒤쪽에 나오는 거죠. 백제의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사비로 연결되는 시점에 엄청 뒤의 시기 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이걸 알 수가 없고요. 4번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계기를 파악한다. 나당연합군. 이 나당연합군도 고구려하고 백제가 연합을 해서 이 신라를 견제를 했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삼국통일 전쟁을 치르게 되는 막바지 부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자료의 한참 뒤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자료고요.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배경을 조사한다. 요게 일단 정답이 되겠는데 신라가 요청을 해서 외적을 무찌러 달라고 요청해서 광개토 대왕이 친히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이끌고 내려와서 외적을 격퇴를 합니다. 그런데 외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인근에 있었던 금관가야까지 쑥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때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 원래 맹주 자리에 있었었는데 금관가야가 쇠퇴를 하면서 더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대가야가 일종의 가야 연맹의 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심지가 바닷가 쪽에 있었던 어떤 금관가야 쪽에서 내륙으로 쑥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은 광개토 대왕의 5만 명 군대 파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역사적인 사실은 서로 전후 관계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3점짜리로 되어 있죠. 이렇게 3점짜리로 들어가 있으면 가와 나 사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좀 생소한 지문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기를 좀 볼 텐데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락 6년에 영락 6년 연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다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시기인데 백제를 토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이제 광개토 대왕릉 비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백제 왕이 영원히 영구히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기상으로 광개토 대왕 시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대로 제우, 제증걸로 고이 만년 등이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을 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서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계로왕이 여기 힌트 나오죠. 계로왕은 백제왕입니다. 백제 중에서도 시기를 따진다면 한성 시기. 한성 시기 마지막 왕이 되겠죠. 지금 요거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는 상황인데 이 시기는 이제 광개토 대왕보다는 뒤의 시기로 넘어와야 되고요. 장수왕 시기로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피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요. 평양성으로 옮기고 나서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격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성, 남쪽성이 나오는 걸 보니 백제 한성의 성을 일컫는구나 라는 힌트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한성 시기에 백제는 위례성이라는 수도성을 두고 있었는데 이 위례성이 아직도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북성, 남성으로 나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서울을 아우르는 커다란 반경 안에 서울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로왕, 한성 시기 마지막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요 사료를 봤을 때 이거는 장수왕입니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과 이제 밑으로 장수왕이 나오는데 장수왕이 수도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는, 백제를 공격을 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요 사이 시기의 일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지에서 골라볼게요.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 의자왕은 백제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이후겠죠. 한성, 웅진, 사비. 그 사비 시기 뒤쪽에 맨 마지막에 왕이기 때문에 사이가 아니라 나의 이후로 넘어가야 돼요. 2번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이 고구려 왕인데 초반기에 왕이 되겠죠. 이거는 가의 이전입니다. 가의 이전. 3번 동성왕이 나제동맹을 강화하였다. 나제동맹을 강화해서 국가를 다시 한번 이끌어 가려고 크게 노력했었던 왕이 동성왕인데 이 동성왕은 웅진 시기의 왕입니다. 웅진. 한성이 망하고 나서 웅진으로 내려가죠. 웅진으로 천도를 하는데 이건 나의 이후가 되겠죠. 이 동성왕의 아들이 무령왕입니다. 공주 웅진하면 생각나는 그 벽돌 무덤의 주인공이 있죠. 시기적으로 나의 이후가 되겠고요. 4번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성왕이 나오는 거는 한성에서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넘어가는데 성왕은 사비로 천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강의 하류 지역을 수복을 하죠.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자 5번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한반도 바깥쪽에 있었던 수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 천도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한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이 사이를 찾는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거 백제 얘기입니다.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했을 시기의 일이죠.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아들 또는 동생으로 추정되는 문주가 그때 당시 한성에 없어서 구사일생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서 웅진 쪽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했던 시기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싸우다가 살해된 삼국시대의 왕 몇 명 없는데 지금 요것도 신라를 습격하고자 했으니까 신라는 아니겠죠. 이 왕도 백제의 왕입니다. 몸소 기병을 이끌고 갔다가 살해됐었던 왕. 이 왕은 성왕입니다. 성왕. 백제의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이랑 연합을 해서 한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강을 잠깐 수복을 했는데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다 빼앗기고 여기에 분노해서 직접 보병, 기병을 거느리고 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매복하고 있었던 진흥왕의 복병을 만나가지고 살해됐다라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요 가와 나 사이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을 빼앗긴 직후 그리고 중간 시대가 좀 공백이 있고요. 나머지 시기는 사비 시기로 바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 시기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언급되지 않은 웅진 시대의 문제가 선지로 아마 나오는 거를 찾는 게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이거는 가와 나 사이가 아니라 나의 이후입니다. 사비 시기의 마지막 왕 중에서 무왕이라고 있습니다. 선화공주 얘기 아시죠? 지금 2015년에 공주하고 부여하고 더 아래쪽에 익산 지역을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 유적지가 지정이 됐어요. 이 순서대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익산에 지금 미륵사가 있었다는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시기 백제를 가리키는 어떤 시대가 익산의 미륵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이 시기가 아니고 나의 이후가 되겠죠. 요건 아니겠죠? 시기가 안 맞죠. 2번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역사가 거의 7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망하지 않고 당연히 다시 한번 일으키려는 부흥운동을 좀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후. 3번 중국의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가 수용되었다. 불교 수용 같은 거는 나라가 기틀을 잡는 초반 시기 일입니다. 이거는 가의 이전입니다. 한성시기 초반의 일이죠. 자, 4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요거 무령왕의 업적이죠. 무령왕이 웅진 시기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지금도 공주, 옛날에 웅진이죠. 여기 무령왕릉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계백 장군이 이끄는 마지막 최후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5만에 해당하는 이 신라군에 맞서 싸운 최후의 결전이 있었죠. 이거는 나의 이후입니다. 나 이후. 백제가 망할 때의 일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무슨 동상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동상, 누구 동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지역에 갔다 오신 분은 요것만 보고도 이거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돌 짐승 같은 거 하나 있죠? 요거 진묘수라고 하는 건데 공주에 가면은 무령왕릉을 기반으로 한 이 역사 관광단지들이 막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현재 공주의 캐릭터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해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중국의 양나라에 보내는 이 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한 동상 앞에 석상, 요거 방금 얘기한 거, 이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만든 이 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진묘수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가 여러 개가 나왔죠. 양나라, 또 이제 남조의 영향, 벽돌로 축조된 무덤, 진묘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이 무령왕릉이 벽돌로 이글루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자, 이 왕은 공주 웅진 시기의 대표적인 왕인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무령왕의 업적이 아니라 무령왕보다 후대의 사비 시기에 있었던 무왕의 업적입니다. 무왕 아니죠? 2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거는 무령왕이 아니라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이 하는 일입니다. 성왕. 다시 백제를 부흥시켰던 성왕의 업적이고요.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무령왕의 업적이죠. 3번으로 우선 답을 찾아주고요. 4번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거는 근초고 왕입니다. 가장 전성기 시기죠. 백제의 이 웅진보다 앞선 시기 한성시대 일입니다.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던 백제의 왕, 침류왕입니다. 초반이죠. 이것도 한성 시기. 각각의 왕들의 업적을 기억해 주시고 답은 3번으로 찾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지금 계속 패턴이 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죠. 선지도 사실은 왕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 꼭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이 왕의 이름은 명농이니 무령왕의 아들이다. 네, 성왕입니다. 성왕.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단성이 있었다. 무령왕이 죽고 왕 위에 올랐다.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 놓은 백제를 크게 부흥시킨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룰성자를 붙여서 성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밑에 추가적인 거 보겠습니다. 왕이 신라 군대를 친히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몰래 구천이란 지역에 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신라의 복병이 매복을 하고 있어서 그들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살해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살해당했다. 성왕입니다. 성왕. 이 한강을 되찾고 수도를 수복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라와 연합을 했지만 그 당시 신라 왕이었던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살해당하게 되죠. 이때 살해당한 시신을 진흥왕이 온전하게 주지도 않고 시신을 목을 잘라서 처형하는 것처럼 이 몸을 분리를 했는데 몸만 주고 머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잔혹한 일화가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성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백제 성왕의 업적이에요.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똑같은 선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한 거는 성왕보다 후대 임금인 무왕의 일입니다. 무왕의 업적이고요.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 수용이 가장 초창기 버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성왕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이거 침류왕이죠. 침류왕의 업적이고 3번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요것도 더 뒤에 나오는 마지막 백제의 왕, 이거는 의자왕의 업적입니다. 의자왕. 자, 4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대표적인 성왕의 업적이 되겠죠.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는 근초고왕의 업적이죠. 나라가 가장 강력할 때 보통은 역사서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편찬을 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왕들의 업적도 기억해 주시고 6번 정리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 사이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3점짜리로 되어 있죠.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서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백제가 사신을 보내서 신라 왕에게 혼인을 청한 거죠. 신라의 왕은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인가요? 백제와 신라가 결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사이가 돈독해졌겠죠. 여기 하나의 힌트로 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한 게 이 모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백제 왕은 동성왕입니다. 동성왕. 이 동성왕의 이름이 모대라고 알려져서 모대왕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성왕은 계로왕이 죽고 한성을 빼앗기고 나서 급하게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하죠. 그 혼란했었던 시기를 맡은 왕입니다. 동성왕. 어려운 시기에 즉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라를 수습하고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좀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신라에 결혼을 청하는,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는 사람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나를 보겠습니다.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이 선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 자료. 이때 직접 왕이 보병, 기병을 이끌고 갔다가 살해됐다. 이거는 웅진에서 하나 더 넘어간 사비 시기의 성왕입니다. 성왕이고 이 성왕 사비 시기에 나오고 동성왕은 웅진입니다. 웅진.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는 거는 굉장히 초창기 시기 업적입니다. 초기 시기 업적이어서 가의 이전입니다. 시기적으로 가 이전입니다. 가 이전. 2번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가 동진으로 불교를 수용한 거는 초반부에 한성 시기에 체계를 잡아갈 때 일이겠죠. 요거 침류왕이기 때문에 가의 이전입니다. 가의 이전. 우리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찾는 거죠. 3번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신라가 고구려 광기토대왕에게 군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외를 격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가의 이전으로 볼 수가 있겠죠. 4번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동옥저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한 거, 옥저
굉장히 초반에 이제 연맹왕국에서 군장국가 시기에서 망하게 되는 국가가 되겠죠. 이것도 가장 초반부의 일이고요. 무려 고구려 1대 태조왕 시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의 이전이 되겠죠. 5번 백제가 신라와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백제왕 웅진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 웅진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보고자 사비로 천도를 했는데 천도하고 나서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성왕이 죽게 되는 데에 사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 시기에 성왕이 나라를 다시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했었던 업적 부분이 사이에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지금 5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신라와 연합을 해서 이때 신라의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같이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수복을 했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빼앗기고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성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거를 처벌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당해서 살해당하는 내용이 나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소종방이 당의 내주에서 출발하니 소종방은 당나라 장군이죠. 많은 배가 천리에 이어져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 무열왕이 태자 번민을 보내서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종방을 맞이하게 하였다. 소종방이 번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하고자 한다. 지금 이 사료는요. 나당연합군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당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백제를 토벌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백제 왕이 누구냐? 마지막 시기 백제 왕을 언급을 하는 거겠죠?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의자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다. 사비 천도하는 거는 성왕이죠. 성왕.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대야성을 비롯해서 여러 성을 점령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의자왕의 업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의자왕에 대한 여러 기록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뭐 삼천궁녀라던가 향락을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후대의 평가를 받고 그렇게 기록이 된 거고요. 초창기의 의자왕은 굉장히 강력하고 예술적이고 강건한 어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좋은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이 정의롭고 자애롭다, 그러니까 이런 의를 지킬 줄 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왕호거든요. 그래서 대야성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좀 확장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이게 의자왕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의자왕의 업적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는 것은 상당히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그 의자왕 시기보다 한참 앞선 시기 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신라가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했다. 이거 둘 다 이 삼국통일전쟁 마무리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문무왕의 업적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삼국통일의 어떤 업적을 완수하는 신라의 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보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500년에 즉위를 했고요. 502년에 순장을 금지하고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순장금지, 우경, 소를 가지고 기피가리를 하는 것을 장려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사료 같은 데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왕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분은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호를 신라로 완전히 확정을 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중국식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신라는 고유의 왕호가 있었습니다. 그 신라에서만 부르는 왕호, 특이한 왕호들이 있었죠. 거서간과 차차웅, 뭐 이사금 뭐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마립간이 또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지증왕은 즉위할 때는 지증마립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증왕이라고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증왕의 대표적인 업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이 노래에도 나오는 그래서 이사부를 통해서 영토를 또 확장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증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유학교육을 위해서 국학이라고 하는 거를 설립을 한 신라왕 중에서는 이거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신문왕. 통일 신라 시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주자면은 이게 버풍왕의 업적이거든요. 버풍왕. 아주 초반 시기 신라 왕이 되겠죠. 2차 돈을 통해서 불교를 이제 공인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 3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원성왕입니다. 아주 후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원성왕이고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 문장이 선지에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것이 이제 지증왕의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업적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답은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5번 자장의 건의로 보통 자장율사라 그러죠.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 80m가 넘었다는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한 사람은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 되겠죠. 선덕여왕. 나머지 선지가 다 중요한 신라 왕들의 대표적인 업적이고 오답선지로도 자주 때로는 또 정답선지로 나오는 거의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선지들로 한번 왕의 업적들도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밑줄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지금 무슨 또 비석 같은 게 크게 나와 있고요. 설명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울진 봉평리 신랍입니다. 병부를 설치하고요. 율령을 반포했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는 신라 육부의 성격과 관등, 체계, 지방 통치 조직, 촌락 구조 등등등 당시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신라의 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병부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에 뭔가를 많이 했군요. 특히 율령 반포, 이것으로 특징되는 신라 초반의 왕은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법을 흥하게 했다, 율령 반포했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버풍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을 했다. 이거 지증왕의 업적이고요. 지증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사람, 이거는 후대의 신문왕이라고 있습니다. 신문왕. 3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쳤다라는 2차 돈 순교비도 이 유물로 지금 남아있죠. 3번이 대표적인 버풍왕의 업적입니다. 자, 4번,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통일신라의 원성왕입니다. 신라 원성왕. 거칠부에게 명해서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거칠부에게 명해서 국사를 편찬하게 한 사람, 이거는 신라의 진흥왕이죠.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 보통은 역사책을 쫙 정리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특징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왕들의 업적 연결해 주시고 답은 3번으로 찾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고 이사부가 도살성과 금연성을 점령하고 황룡사를 완성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방금 앞서 봤었던 선지하고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역사를 정리했다. 이거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불국사 3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불국사 3층 석탑, 이 불국사 가시면 앞에 국보탑 2개 있죠? 다보탑이랑 석가탑이 있습니다. 이 3층 석탑은 석가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거는 정확한 건립 시기를 완전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신라 경덕왕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덕왕, 요거는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진흥왕입니다. 진흥.
신라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진흥왕에 대한 업적을 찾는 겁니다. 2번 첨성대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하였다. 지금도 경주 가면은 이 랜드마크처럼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왕은 신라의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죠. 3번 마운령, 황초령의 순수비를 세웠다. 신라 진흥왕의 최고 업적은 경주에서 벗어나서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는 거고요.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그 지역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걸 순수하다라고 하는데 순수한 지역에 이제 여기는 신라 땅이다 라는 증거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이 황초령비하고 마운령비는 대표적인 순수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 지역을 순수하고 나서는 북한산 순수비를 또 세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금관 가야를 복속해서 영토를 확대했다. 이 진흥왕이 복속을 한 거는 대가야입니다. 금관 가야를 복속한 거는 버풍왕 때 일입니다. 버풍왕. 이거는. 자, 5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거 지증왕의 업적입니다. 네, 왕들의 업적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정답 3번으로 찾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 비석의 형태는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적 있으시면은 요거 보신 적 있을 텐데 신라실 끝에 요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깨진 상태로 남아있는 이거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신라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가 이 비석의 풀 네임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이것만 보고도 이제 진흥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적성비라고 또 있어요. 요거는 단양 지역에 세웠던 단양 적성비입니다. 적성비가 있고 신라 순수비가 있고요. 일단 이 왕은 진흥왕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진흥왕의 정책 찾아볼게요. 진흥왕의 정책. 자, 1번 국학을 설립을 해서 유학을 교육하였다. 신라에서 국학 설립해가지고 유학을 교육한 거는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2번 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게 진흥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2번입니다. 3번 병부 등을 설치해서 지배체계를 정비했다.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그런 체제 정비를 했었던 사람 신라의 버풍왕이 있죠. 버풍왕. 4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설치하였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설치를 한 거는 이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왜냐하면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이 넓어진 영토에 있는 지방관들을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감시하기 좀 어려우니 그래서 이제 외사정을 설치를 하고서는 요거를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5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람은 지증왕이죠. 지증 마립간에서 지증 왕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업적은 여기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는 2번을 정답으로 찾겠고요. 네, 이제 가야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에 이렇게 가야라고 분류되어 있는 문제를 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문제와 자료를 읽고 아, 이게 지금 가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먼저 찾는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네, 가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 같은 문제가 최근에 좀 빈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야사를 다시 복원하고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은 가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실제 뉴스에서 가지고 온 문제고요. 여기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마리산 등 7개 고분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야라는 거를 찾아줄게요. 가야.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 백제 무령왕이죠. 이거는 백제 얘기고요. 2번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이거는 통일신라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얘기고요. 약간 땅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붕 떠 있는 창고를 부경이라고 합니다. 4번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이것도 백제와 해당하는 거겠죠. 백제 부흥 운동 마지막 시기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 등에 수출하였다. 가야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전에 삼한 시기부터 그 지역의 변한 그리고 이어서 금관가야 등등등 철이 많이 생산됐다라는 기록 찾아볼 수가 있죠. 5번이 가야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해가 아내와 세 아들, 큰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셋째 아들 무력과 함께 사료에 지금 무력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력을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한데요. 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해는 그러면 왕이겠죠. 어떤 나라의 왕입니다. 버풍왕이 이 신라 왕이잖아요. 버풍왕이 예로서 이들을 우대해서 높은 관등을 주고 본국을 시급으로 삼도록 하였다. 어떤 나라를 신라가 지금 흡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풍왕 때 복속된 나라가 되겠죠. 김구해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입니다. 금관가야. 이 나라는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구해왕의 마지막 여기 구해왕의 세 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 셋째 아들 무력이라고 나오죠. 김무력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금관가야가 지금 신라의 어떤 귀족으로 편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관가야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특징입니다. 신라의 특징이죠. 2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하면 갚아라라고 하는 구휼 제도가 있었죠. 이때에 을파소라는 재상과 명재상과 함께 했었던 진대법 고구려 특징이고요. 박씨, 석씨, 김의 삼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초기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혁거세, 석탈에 이렇게 김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간 내용이 있었죠. 이거 신라고요. 시조 김수로 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이게 금관가야의 특징이죠.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박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파견했다. 이거 백제 특징이죠. 백제 이렇게 특징 찾아서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주 녹이 많이 슬어있는 갑옷, 철갑옷, 판갑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의 판갑옷으로 당시 철기 제작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판갑옷이 나오고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지금 지역 명칭이 나오죠. 이 가야입니다. 가야. 가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 경제 내용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야 거 찾아주면 되겠죠? 수도에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이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신라입니다. 신라. 2번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땅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봉 떠 있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고구려 특징이고요. 낙랑과 외 등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였다. 네, 교류하면서 뭐를 수출하죠? 가야는 철을 수출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죠. 요거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시행한 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당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특산물을 가지고 있었다. 요 특산물 3종 세트는 동예 특징이었죠. 동예. 이렇게 답 3번으로 찾아주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김해 지역 요거 기억해주면 좋겠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 108호분 발굴조사 설명의 현장입니다. 대형 덩이쇠 40매와 둥근고리 큰 칼, 화살촉 등 철기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 이번 발굴로 김수로 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조로 김수로 왕을 두고 있고 김해 지역에서 지금 유물 출토 일어나고 있네요. 이건 일단 가야고요.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관가야.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산수가 그려져 있는 산, 자연이 그려져 있는 벽돌입니다. 산수무늬 벽돌이고요. 이거 백제 거죠. 이건 백제 거고요. 자,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칼, 칠지도입니다. 이것도 백제 거죠. 백제. 3번 아주 녹이 많이 슬어있는 철 갑옷, 판 갑옷이 있습니다. 이게 가야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이 돌 짐승은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이 왕릉을 지키고 있었던 신수입니다. 진묘수, 이거 백제입니다. 백제. 5번 이 돌사자상은요, 발해의 유물입니다. 발해. 발해의 정해공주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해 유물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시기별 특징 어느 나라 건지 체크해 놓으시고 3번 답으로 찾겠습니다. 이 가야에 대해서 유물이 나오면은 주로 철기 유물 같은 거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체크하고 5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상북도 고령군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야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가야가 원래 굉장히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지만 반장역하라는 큰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초반에 맹주였던 금관가야, 그리고 후반에 맹주였던 대가야로 나눠지는데 금관가야가 나오면 이제 김해 지역이랑 엮이고 이 고령이 나오면은 대가야 쪽이랑도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야를 크게 두 덩어리로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발굴 조사하던 중에 그림이 새겨진 직격 5cm가량의 토지의 방울, 흙 방울이에요. 요게 나와서 고분옥, 화살촉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발굴로 이진아시왕을 시조로 이 지역에서 발전한 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금관가야의 시조는 김수로 왕입니다. 이진아시왕은 대가야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대가야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가야 특별전을 크게 했었습니다. 가야 특별전을 크게 하면서 초반부에 이 토지의 방울이 크게 전시가 됐었어요. 누가 봐도 이 방울에 있는 이 문양이 거북이 등껍질 같은 느낌을 주죠. 여러분,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뭐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뭐 구워서 먹으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전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조금 이제 전달해주는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 초반에는 이게 진열이 됐었는데 아직 연구가 정확히 된 거가 아니다 보니까 전시 중간에 이 유물이 전시가 중단되고 다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가야에 대해서 알려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많이 더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발굴이 지금 계속 자료에 발굴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고고학자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야사에 대한 복원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부가 정보로 알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답이 바로 1번에 나옵니다. 후기 가야 연맹의 반장 역할을 합니다. 가야가 흔히 우리가 6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맹 왕국이었죠. 고대 국가까지는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나라가 6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 6개로 쪼개져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로 쪼개져 있었을 때 반장 역할을 하는 거가 초반에는 금관가야였다가 나중에 대가야로 옮아온다. 이런 내용이 가장 특별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부에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맹주가 되었다. 1번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요. 중앙군으로 2군 6기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한참 뒤의 시기에 고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를 두었다. 이거는 통일신라네요. 신라도 원래는 경주 지역에서만 있었던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국토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른쪽 동해 쪽에 치우쳐져 있는 금성, 경주만 가지고는 수도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서 5개의 수도 역할하는 도시를 두고요.
전체 행정구역을 넓어진 행정구역을 9개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행정구역이 확대가 된 거죠.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4번 귀족의 합의체인 화백회의를 두어서 운영을 했다. 이 화백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제라는 거죠. 신라의 독특한 이 합의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신라입니다. 신라. 5번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것은 백제의 특징입니다.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나중에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면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는 뜻으로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기도 하죠. 네, 나머지 국가들의 특징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1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산동 44호분 발굴 현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산동에 이거 가야 유적지입니다. 지산동에라고 나오면은 가야 유적이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커다란 무덤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이 무덤의 주인일 텐데 주변에 여러 가지 방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순장이죠, 순장. 순장당한 사람들이 아주 종류별로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이런 무덤은 일반인의 무덤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가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순장 풍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되는 무덤에서 순장의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사진은 경상북도 고령, 이 고령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가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발전했었던 이 나라의 지산동 44호분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으뜸 돌방을 중심으로 30여 기의 순장 돌 덧널 무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분의 발굴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순장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던 큰 가야 전시에서 박물관 전시 딱 들어가면은 그 메인 전시 홀이 이 44호분을 무덤 내부를 전시관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꾸며놓고 있었어요. 이 44번 무덤 안에 마치 들어간 것처럼 무덤을 확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전시관을 꾸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묻혀 있는데 뭐 요리사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마부, 그리고 옷 찢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순장당에서 들어가 있는 거를 매우 다양한 연령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왕이겠죠.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생전에 누렸던 것들을 다 사후 세계에서도 누리기 위해서 각각의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을 순장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답이 또 1번에 바로 나오네요. 진흥왕 때 들어가게 되죠. 이 앞선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버풍왕 때 흡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했다. 나머지 지금 다 오답이겠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는 백제하고 고구려죠. 백제하고 고구려.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이거 고구려 특징입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시행했다. 고구려 고국천왕이 했던 일이죠. 이것도 고구려 거고요. 5번 박석김 삼성의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대표적인 초기 신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7번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고령군은 본래 지금 고령이라고 지명이 또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김해라면은 금관가야. 고령이라고 나오면 좀 더 내륙 쪽이죠. 그러면 지금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로 시조 이진아시왕, 여기도 힌트가 나오네요. 도설지왕까지 모두 16대에 걸쳐서 520년간 이어졌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흥왕이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시대 편찬된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네, 대가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요게 이제 고령의 이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 금동관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나머지 거 보면은 2번은 석조, 돌로 만든 사리함입니다. 사리를 넣어놨었던 상자를 여기다 또 넣었다라는 거예요. 사리함의 돌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부여에, 충청도 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금동대학로 아시죠? 금동대학로가 나온 그 절이 능산리 사지
유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출토가 된 사리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여박물관에 가시면은 요 석조 사리함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백제 유물입니다. 백제 유물이고 3번 너무 유명한 유물이죠. 천마가 그려진 말다래입니다. 말다래. 이거는 말 탈 때 발에 흙 같은 거 묻은 거 말 몸에 묻지 말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펼쳐서 걸어주던 깔개 같은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하얀색 천마가 그려져 있는 거죠. 천마도 말다래, 장리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경주의 신라 무덤 중에 하나죠. 천마총에서 나온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라 거죠. 신라. 4번. 이거 현재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 손바닥보다 조금 큰가 그래요. 별로 그렇게 크진 않고요. 부처님의 금동불상인데요. 이 광배라 그러죠. 이 광배 뒤쪽에 뭐라고 막 엄청 써 있어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은 고구려의 동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렇게 생긴 금동불을 1000개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호가 나와 있는데 연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유물을 연가 7년명이 써진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고구려 유물로 보고요. 발견된 거는 신라 쪽입니다. 신라 쪽이고 경남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연가라는 연호, 이 연가라는 연호는 소수리망 뒤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시기로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왕 때 썼던 연호다. 이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거 이 3층 국립중앙박물관의 제일 중요한 불상 모아놓은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유물입니다. 5번 돌사자상인데요. 이거 발해 유물입니다. 발해 정해공주 묘에서 발견된 발해의 유물 돌사자상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군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금관가야의 시조는 아시는 것처럼 김수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시조를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표준 영정으로 공식 지정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영정이 뭐냐면 가야 인물에 대한 어떤 사진 당연히 없죠. 그림도 거의 없습니다. 그림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역사의 인물 같은 경우에 역사 인물이나 역사 위인들이 많겠죠. 기록을 토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의합시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 사람의 얼굴로 하자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를 표준영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영정 중에서 조선시대 세종대왕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 얼굴 같은 게 있겠죠. 2016년에 이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의 얼굴이 요걸로 현대의 화가가 그린 얼굴로 표준영정을 지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록된 건국설화에 따르면은 김수로 왕이랑 형제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현재 고령, 대가야가 있었던 지역이죠.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표준 영정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 요거하고 장신구 같은 것들은 실제 고령에서 출토된 이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가야 문화유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앞선 문제에도 동일하게 나왔었죠. 고구려 유물이었습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 유물이었고 두 번째, 아주 녹이 많이 쓸어있는 판갑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가야 유물들은 이런 식으로 철, 덩이쇠나 갑옷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요거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거는 호우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호우명 그릇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고구려 유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견된 거는 신라 왕족의 호우총이라는 무덤이지만은 여기 안쪽에서 나온 여기에 글자가 뭐라고 막 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호태왕 어쩌고 저쩌고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호태왕은 광개토 대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작은 고구려에서 됐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어떤 유물이고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어서 2015년에 새롭게 보물로 지정된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이 돌 짐승은 백제
웅진 시기에 무령왕의 무덤에서 나온 거죠. 진묘수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요거는 백제 유물이 되겠고요. 5번 아주 유명한 유물이 되겠죠. 경주 지역의 천마총, 대릉원 안쪽의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 말다래입니다. 천마도 말다래죠. 천마도 말다래는 신라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는 유물들은 나오는 것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야 유물은 아직 발견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게 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철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가야를 덩어리째로 한꺼번에 외운다기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금관 가야하고 대가야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좀 빈출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특징으로 알아두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고대시대의 가야까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